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완전히 쪽팔이 팟캐스트 9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긴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느라고 웃음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자기소개 빨리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입니다.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시카린 아닌 사카린이죠. 네. 참고로 민씨가 이렇게 뜸들이는 걸 만드기 형한테 배웠어요. 만드기요? 뭉쳐야 산다. 네, 만드기 형. 만드기 형. 호흡으로 말씀하시는. 보셨어요?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대박입니다. 재밌니? 완전 재밌습니다. 거기 대박입니다, 진짜. 거기 너무 웃겨요. 왕궁 투어를 해주시는 태국 분인데 한국 이름 만득 씨라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내가 그 체국편을 지금 쇼 씨는 더 연하게 하면서도 그 뭉쳐 산다가 뭔지 몰라요. 이게 그 정영돈이랑 김용만이랑 안정환이랑 김성주랑 하는 그 패키지 투어 가는 그 신개념 예능인데 JTBC에서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여행지인 장가게를 갔어요. 아유 효도관광 가셨네. 네. 근데 이제 재밌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니까 네 명이서 이제 합도 잘 케미가 좀 돼. 재밌고 김용만도 죽지 않았어. 어제도 김용만 재밌던데. 곤돌라에서 정영돈이 그러는 거야. 형 이렇게 좋은데 오니까 장가게 이런 데 오니까 무슨 생각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집사람 생각 안 나고 어머니가 생각나지. 이래서 우리 이제 좀 훈훈한 어머니가 생각난다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이 좋은 데를 먼저 와놓고서는 좋다고 얘기를 안 했네. 이미 장가게가 이제 어머님들 패키지로 유명하니까 이미 보내드린 거야, 먼저 잘 나갈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여기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안 했네. 야, 예능인이네요. 그 형이 대단한 형인 거야. 예능인 맞네. 일세를 풍미한 형이잖아요. 그렇죠. 기혼빵 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책을 읽읍시다. 칭찬합시다. 제가 그 만득 씨한테 옛날 개그 스타일을 배웠어요. 화장실 갔다 오셔야죠. 투어하기 전에 여기서 좌회전 한 다음에 우회전했다가 다시 좌회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런 형이. 아이씨.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진짜 달고 다른 여행 가이드예요. 이거를 수백 번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사람들이 막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기 형한테 계속 농락을 당해. 이 투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1편, 2편은 봤는데 그 뒤편을 못 봐가지고. 근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더 연예계. TV에게는 딴 데서 하시고. 네. 오늘은 지난해는 어린이 프로그램 얘기했고 오늘은 청소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제다이나이트님께서 린님께서 복귀하셨네요. 넷이 모여 100만 파워. 역시 남둘 비율이 복귀 특고미 대화에 가장 적합한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린님. 돌아와주셔서 참 고마워요. 전 나알바쿠르 방송 중 20소설을 가장 애청하기에 이곳 후기란에서 가장 격하게 환영합니다. 물론 다른 방송도 애청해요. 오 작가님 존경합니다. 필독도서 저에겐 필수로 피하는 도서였습니다. 학창시절에 교부되는 리스트에 있던 책들은 정말 하나같이 제 정서와 취향 동떨어졌거든요. 때문에 필독도서 읽고 독후감 쓰라는 숙제는 항상 제 주관적으로 책으로 대체해 쓰거나 당시에 관람한 영화의 입장권을 붙인 리뷰를 제출하거나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필립 딕 건가? 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반지의 제왕 등이었는데 정말인지 그때 그런 책을 좋아했던 저는 커서도 똑같은 정서의 사람이 되더군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나마 나열하신 필독 중 읽어본 책이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전략 삼국지인데 저에게는 그닥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초1 때 이미 아버지가 물려주신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를 접한 상태였고 고우영 만화 삼국지가 훨씬 재밌습니다. 명작이죠. 네. 한 발 더 나아가 오락실에선 천지를 먹다를 컴퓨터로 코에이의 삼국지를 즐겼거든요. 때문에 전략 삼국지는 저에게 있어 유 장관 사망 이후의 내용을 다룬 몇 안 되는 컨텐츠로 기억되는 정도입니다. PS, 20소설 듣다보면 참 재밌는 게 레박에서는 멤버들이 덕력을 발산하면 혐오하시는 민님이 20소설에서는 덕력을 발산하면은 사카렌님에게 혐오받더군요. 레버님이 방송을 들으시다면 참 고소해하실 것 같습니다. 민님 전 방송 기대하는 만큼 민님 건강도 걱정합니다. 힘들 때 힘내면 힘드니까 힘쓰지 마시고 레박은 시간적 여유 되실 때 천천히 방송해주세요. 라고. 진짜 팬이 보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게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까지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되게 민씨 친구야. 취향이 똑같아. 좋네요. 네. 저는 하지만 필수로 피해야 될 그 전략 삼국지는 좋아했고 좀 필수도서 다 읽었어요. 저 얼마나 그 올고든 어린이였는데. 그렇게 재미없다고 울부짖어 놓고 저번 주에. 그거는 소녀 소설 뭐 그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대나무 같은 소년. 할 거 다 하고 내일을 했다 이건 거 아니에요. 잠을 줄였죠.
네, 막 코피도 터지고 초등학생인데 막 오락하다가 코피 터지고 막 이랬으니까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코피 터지니까 선생님이 막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너 어제 새벽 3시까지 디아블로 2 했다고. 근데 그게 말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러고. 네.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네, 근데 애가 숙제는 다 해오니까 선생님 이제 숙제하느라 애가. 아니, 있죠. 저는 그런 거는 안 한 적 없어요. 뭐 숙제 안 하고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책 안 갖고 이런 것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르님께서 90년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필독도서는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는 위인전과 과학문고라 생각합니다. 아, 과학문고. 그게 저의 집에 있었거든요. 위인전은 브랜드가 다양한데 제가 봤던 위인을 소개하는 노래와 책 내용이 카세테이프로 나오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책하고 카세테이프가 같이 줘요. 맞아. 과학문고는 얇은 책 50권 한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곤충의 일생. 이 책 저 집에 있던 거예요. 자연의 신비 1, 2, 3, 4 이렇게. 아니야. 이거 그거 말고 풀컬러로 돼 있고 엄청 얇은 건데 50권짜리인 거. 맞아. 1권이 딱정벌레, 2권 잠자리 뭐 이런 식 아니야? 아니야. 1권 우주. 태양계 행성들을 그 어린 나이에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그 책 나도 있는 것 같다. 네, 그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쥐를 잡는 트랩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 쥐가 그 치즈를 먹으려고 손을 꺼내는 순간 어떤 그 장치가 톱니바퀴가 어떻게 작동돼서 이렇게 쭈르르르 이게 되게 서양적이야. 그냥 왠지 모르게 미국에서 만든 것 같았어요. 저도 비둘기 잡는 법 이런 거 책을 봐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그랬어요. 그 생고기로 집 만드는 거. 반짝반짝. 아니 비둘기 잡는 거. 비둘기 봐. 네, 그거 뭐 쌀알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바구니로 이렇게. 잡았어. 못 잡았죠. 못 잡았답니다. 아니 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댁의 어머니께서 얘가 어렸을 때 보던 책을 안 버리신 거예요. 손주나면 준다고. 근데 책이 음미다체야. 시집도 안 갔어요. 시집도 안 갔어요. 음미다로 돼 있는 책들인데 세계의 어린이 시리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사는 뭐 반남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나라의 풍습과 거지. 이런 거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뭐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중국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학교에 가듭니다. 근데 그런 취지의 책들이 신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버린 거예요. 내용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나라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비주얼과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도 옛날에 뭐 신명조 이런 건데 요즘엔 애들이 좀 보기 좋아하는 글씨체로 그렇죠. 바뀌고 이런 차이가 있죠. 여튼 알겠습니다. 색도 바랄 텐데. 스텔라 0908님께서 제시카 알바유님께서 캬 추억의 필독도서라. 책하고는 거리가 멀던 저에게 우연히 생일 선물로 받은 허병무의 남자의 향기를 하루 만에 3권을 다 읽고 회사를 결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아로미가 되었던 기억이. 그 뒤로 허병무 씨의 소설은 거의 읽은 듯 하네요. 김진명 소설도 좋아하고 시드니 셸던과 스티븐 킹 소설도 좋아해요. 느낌표 덕에 봉순이 언니, 연탄길, 버찌가 읽을 무렵 등등 그때 느낌표에서 선정도서로 읽었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생활본 괄호치고 독서 기록장이라는 책이 나와서 학년에 맞게 권장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60번까지 다 하면 학년 말에 금상, 은상, 동상 순으로 상장도 수여합니다. 스스로가 아닌 비록 과제로 책을 읽고 하지만 그나마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를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전철을 타면 예전에 책 읽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때때론 책 읽는 분들도 보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도서는 아니지만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닥정. 20소설은 정말 옛날을 다시 생각해보는 팟캐시라 정말 좋아요. 네 분 모두 444 사모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눈물 얘기를 하셔서 저희 때 최루성 소설의 최고봉은 국화꽃 향기였죠. 가시고기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근데 로맨스. 그렇죠. 요플레를 막 쌓아놓고. 네. 그리고 그 영화가 빵 떴어요. 박해일이 얼마나 청순하던지. 박해일이 원래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다 연애의 네. 목적이었나? 그러니까 박해일이 한꺼번에 3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질투는 나의 힘. 근데 그거 누나 나 잘해요. 그 남자랑 그렇죠. 하지만. 근데 갑자기 3개의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3개를 다 찍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그 개봉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개봉한 게 이건 거야. 국화꽃 향기. 국화꽃이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추억이 개봉을 한 거지.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청순한 박해일 좋아합니다. 청순한 박해일 좋아합니다. 저는. 은교 같은. 은교야 이렇게 요상하게 할아버지랑 아니 너무 어디가 진짜 너무해. 은교야 이거. 너무하네. 근데 저는 그 종이책 판데 저도 근데 킨들을 저는 보거든요. 네. 아마존 거. 근데 좋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활자밖에 없는 소설류 같은 경우는 킨들 같은 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벼우니까. 맞아요. 네. 어쨌거나 스텔라 0908님께서 필독도서와 판타지 소설에서는 완전 귀가 쫑긋해서 들었네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논술학원 강사였거든요. 야, 나 논술학원 강사인지 몰랐어요. 아니, 스텔라 씨가 원래 국문과 출신이에요. 네네. 정말? 정말. 난 유학 갔던 것도 몰랐고. 나도. 네. 아일랜드로 갔다 왔잖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갔다 와서 어떻게 국문과 언니가 영문을 가리키시는지 난 인생이 모른다니까요. 역시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진짜 잘해.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지. 사카리 씨는? 나 언어는 잘해. 네. 꼭 미니가 영어 얘기할 때 사카린을 이렇게 힐난을 하니까 그 나머지 거에서 엄청 힐난을 받는 거야. 그때 받은 핍박과 그 수모를 사카린이 다 갚는 거야. 아니 민 씨가 되게 지금 노동자 영어 하거든요. 노동자 영어 나왔네요. 근데 잘해 자신감 있게. 근데 사카린 씨도 만약에 영어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은 나옵니다. 닥치면 어떻게 하겠죠. 합니다. 네. 그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유카카 뭐 그런 거 하겠죠. 유카카, 미카카, 루카. 아시죠 그거? 니 차만 차고 내 차는 차가 아니냐. 그거에서 좀 해방되면 안 되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중고생 읽어야 할 필독도서를 거의 외워서 수업했었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표본실의 청개구리, 봄봄 등등. 사카린 씨의 저 새침한 목소리로 내뱉는 대사들이 완전 찰지네요. 판타지 소설하면 저도 할 말 많은데 특히 테마록은 전권 소장하고 있거든요. 전 테마록을 이우혁 씨가 하이텔에 연재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 뒤로 드래곤 라자, 하얀 로나프강, 로도스 전기, 가즈 나이트 완전 두세 번씩 읽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 삭막한 생활의 담비 같은 소설들이었어요. 라고. 내가 이 언니가 나랑 비슷할 것 같더라니. 제가 사실은 테마록 그렇게 깠지만 사실은 제가 끝까지 다 읽고 한 번 더 읽고 했거든요.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했지만 좋아하니까 깐 거죠. 사실. 나와줬을 때는 좋았거든요. 하여튼 그 세계가 연장이 됐구나. 그 세계관이. 하지만 현실은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서 막 주먹질을 하고. 네네네. 안성기 씨 나오고. 네네. 테마록을 지금 영화로 잘 만들어야 돼. 지금쯤 다시. 누가 만들려고 할까요? 안 만들겠죠. 네. 나알바 영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This is summer. This summer. Coming soon. 다니엘루님께서 린 누나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20소서에 댓글 남기네요. 점심시간 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초 3, 4때까지 도시락, 5학년 때 급식소에서 6학년 때는 교실로 밥을 씻는 카트가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격변기에 밥을 먹었네요. 6학년 당시에 저희 초등학교가 학생 과포화로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고 한 반에 53, 57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자랑했습니다. 6.25야? 신도시 생겼는데 학교 없고 그랬대. 카트에 50인분 이상의 식사가 담기기엔 무리였고 학교에선 특단 조치로 한 반의 성장세가 빠르고 먹성 좋고 체격이 좋은 대여섯 명 정도를 차출해서 급식소로 보냈었죠. 이 친구들은 정량 배식을 안 받아도 되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교실에 남은 아이들도 반찬이 모자라지 않는 나름 서로에게 윈윈이었던 배식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는 1학년까지 도시락, 2학년까지는 되게 명예롭다. 그렇지. 급식을 먹었죠. 너는 명예 급식러. 그러니까 이땐 특별한 거 없었는 듯. 고등학교 땐 점심 저녁 모두 급식이었네요. 특이점은 민 사카리님은 기억하시겠지만 고3이었던 2005년부터 격주제로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일명 놀토가 실시되었습니다. 맞아요. 놀토. 하지만 고3에겐 놀토가 어딨나요? 학교에 자습하러 가야죠. 그럼요. 놀토엔 등교 시간이 9시까지 사복 착용 가능이어서 좋았지만 놀토라 급식소가 쉬기 때문에 알아서 점심을 해결했어야 했죠. 한솥도시락, 편의점 컵라면, 중화요리, 여름엔 냉면, 5월 밀면집, 맥도날드 햄버거, 분식집, 순두부찌개, 돈가스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요리를 격주마다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3 토요일 점심이 학창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식사네요. 라고. 우리도 짜장면 많이 시켜 먹었어. 그게 또 같이 먹으니까 맛있잖아.
우리는 그렇죠. 대학교 근처라서. 그 사카리는 또 되게 그런 거, 야 짜장 시키면 불어서 오니까 간짜장 시키라고. 불 좋아. 500원 더 쓰고. 500원이 더 비싼데. 우리 불지 않게 간짜장 시키자고. 왜냐면 점심 때 미식이야 미식. 입이 미식이야. 여기저기서 시키니까. 그렇게 간짜장 엄청 먹었다 생각난다. 저는 그냥 나가서 먹었습니다. 네. 귀찮아.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로 하나? 계속 읽겠습니다. 필독도서편에서 언급한 만화일기 시리즈를 참 좋아했었죠. 저는 뚱딴지 꾸러기 만화일기를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96년경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념해서 만화일기를 사면 책받침으로 하는 축구게임을 동봉해서 줬습니다. 맞아. 만화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캐릭터로 그려진 축구게임이었죠. 책받침 재질로 코팅된 축구공을 볼펜 끝으로 콕 찍어서 공을 앞으로 보내 골대에 집어넣는 방식의 게임이었죠. 말씀하세요. 그게 게임이 좀 웃긴 게 이제 11명 대 11명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축구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11명을 다 넣기는 어렵고 책받침 안을 절반으로 끊어가지고 그치. 뭐 4대 3대 3, 뭐 4, 3,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적당히 배치한 다음에 볼펜 끝으로 공을 이렇게 딱 때리면 공이 날아갔을 때 그 공으로부터 내 캐릭터가 더 가까운지 네 캐릭터가 더 가까운지 네 캐릭터가 더 가까우면 걔가 또 걔에서 또 공 차고 이렇게 해서 골 넣고. 그거는 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임이지. 또 만들면 되니까. 저는 제가 만들어 했습니다. 제가. 그거 만들 수 있도록 그 오른쪽에 여러 개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나는 코팅해서. 그 게임판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려가지고. 부루마블 그릴 사람이다. 그냥 네모 그려서 그냥 이렇게 배치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네. 숏이 남네요. 책받침 잘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작왕이야. 아니 없어도 이거를 너무 쉽게 만들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 미술을 못하는 이 흑손으로서는 역시 인간은 자주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그러니까 말고.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 끌어당기는 거지. 나는 친구를 만들죠. 마법으로. 네. 계속 읽겠습니다. 느낌표와 책책책 추천 코너 시리즈는 2001년 말부터 방송했으니 실질적으로 보면 21세기의 추억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느낌표 1기 때 코너와 MC들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신동엽의 하자하자, 청소년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방송, 이경규의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 양재천에 서식하는 너구리를 포획하는 방송. 있었지 이런 거. 있었어. 박경림의 길거리 특강, 지난 방송에서 언급하셨듯이 의자가 있는 말하는 대로. 그래. 유재석, 김용만의 책책책. 참고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MBC 연예대상은 위의 4MC가 돌아가며 받았습니다. 신동엽, 이경규, 박경림, 유재석인가 보네요. 지금 이 멤버가 같이 나오는 예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나요? 같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없네요. 어벤져스인가요? 모이면? 가치가 없대. 아니 가치가 없는 거지. 그치. 일단 뭐 박경림 아웃이고. 네. 여튼 그때만큼 위상이 없잖아요. 뭐 런닝맨에 뭐 강호동 씨가 들어가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옛날에 다시 또 번복하고 요즘도 얘기 많아요. 그래요? 지금 이 방송 얘기해 줄게요. 이 방송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사다난합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그 외엔 이후에 G.O.D가 나왔던 각막 이식을 도와주는 눈을 떠요란 코너도 기억이 나요. 맞아. 아시아도 좋았어. 이주 여성 집에 보내주고. 그거는 현대 있었어. 예, 그건 지금의 이제 그 EBS의 고부열전. 고부열전. 다문화 고부열전. 그거 완전 재밌습니다. 다 라인이 있어. 예. 저희 가족의 페이보릿 프로그램이에요. 라인 타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화일기 시리즈 20편의 이미지를 첨부해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쇼니미님, 사크리님 모두 건강하시고 린님은 444 살아계셨군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방송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서 뚱땅지 만화일기 우약고 만화일기 우약고 엄청 많아요. 네. 돌배, 뚱딴지, 짤방이, 꾸러기, 꺼벙이, 그 당시에 방풀이, 하여튼 심술통. 유명했던 캐릭터들이 다 있죠. 나 제동이 알아, 제동이. 나도 제동이 알아요. 유명해, 제동이는. 따개비도 있네. 따개비 한문수거. 네. 여기서 파생된다 보다. 네. 한문수거가. 와.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눈을 떠요. 그때 어떤 어머니가 눈을 뜨고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현재 의대생 됐다고 훈훈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억하는 그 눈을 떠요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게 섬에 계시는 어머님이셔가지고 그 헬기로 막 모셔오고 막 그리고 이 섬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눈이 안 보여도 그다음에 정기 검진도 못 받으시고 약간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약간 체념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진이 근데 아마 섬에서만 사셔서 멀미가 너무 심해서 그래. 뭐 아무것도 못하나 막 그러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몇 번이고 자기가 그냥 개인으로 하면 왜 왔다 갔다 막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수술 전에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막 해야 되니까. 그걸 못 하셔서 그때 헬기로 막 하고 했던 거 생각나. 여튼 이분이 계속 유튜브에 보다 보니 만화일기 CM 영상이 남아있네요. 이것도 처음 해봅니다 하면서 유튜브 영상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많아요. 네.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그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이 청소년이면 몇 살부터 몇 살이죠? 1318이죠 보통. 아, 예. 혹시 짜온 것 같아?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미국은 10세부터 19이죠 보통. 예, 1318에 딱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거기보다 조금 애매한 시기부터 하면 안 돼요? 언제요? 한 11살부터 13살? 뭐 있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뭐 케빈? 케빈은 12살. 케빈 12살 완전 재밌는데. 개구쟁이 데니스 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그 오줌을 넣어가지고 라임 주스라고 파는. 진짜. 그게 가장 이색적이었습니다. 그 라임 주스를 집 앞에서 왜 어린이들이 뭐 팔고 막 그러잖아요. 한 잔당 뭐 2달러인가 뭐 이렇게. 근데 라임 주스를 팔았는데 라임 주스를 다 판 거야. 그래갖고 오줌을 막 넣어. 그럼 그걸 팔아. 막 마시고 막 좀 맛이 이상한데 더운데 시원하니까 좋지 뭐 이러면서 막. 네. 그럼 오줌을 프리즈 했다는 거야? 얼음을 넣겠죠. 얼음을 넣었어요. 네. 그 천재소년 두기 막 이런 것도. 그런 어니스트 뭐 이런 거요? 어니스트. 그거 그 시기에 왜 한국에서도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요정 컴미. 네,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1318이 보기엔 조금 어리고 떨어지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 요정 컴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엄청났어요. 거기 장근석 씨가 나오는. 네, 장근석 씨가 그 요정 컴미, 그러니까 요정 컴미가 왜 컴미냐면 얘가 무슨 컴퓨터 세계의 공주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버그 대왕이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죠. Y2K를 이기러? 네, 그런데 그런 표정은 이게 최고 시청률이 15.34%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어느 방송? KBS. 예, KBS에서 했었는데 이게 그 컴미가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버그 때문에 멸망 위기에 처해 있었던 컴퓨터 세계인 슈퍼컴 나라에서 온 공주 슈퍼컴미가 지구의 평범한 어린이인 오명태네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 온갖 사건을 겪는 내용. 둘리. 그래서 이제 오명태의 형이 장근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되게 미남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는 뭐 안녕, 난 슈퍼컴 나라에서 온 공주 컴미야. 그리고 여기에 전원주 씨가 나와요. 맞아. 전원주 씨는 그 버그 대왕 쪽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악역으로. 근데 악당 분작을 막 하고 나와요. 그 눈 이렇게 막 이 가시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그 화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여기에 그 은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아저씨 누구야? 김창완 아저씨. 김창완 아저씨가 레코드 가게 사장님. 맞아. 가수를 꿈꾸는. 서춘아 씨도 나왔고. 그럴싸하네요. 이재포 아저씨. 그 아저씨도 나오고 그게 그 아저씨가 그 남자 주인공 아빠로 나오는 거였어요. 네, 김창완 아저씨가 남자 주인공의 아빠죠. 근데 장근석이가 그 남자 주인공의 형인데 교복을 입은 멋쟁이 오빠가 초등학생들. 가끔 나오는. 약간 그 E.T.랑 비슷하네요. E.T? 그죠. 네, 주인공의 형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엔딩은 또 서글퍼요. 약간 그 어린이 드라마? 어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엔딩이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후레쉬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후레쉬맨 엔딩 아세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레쉬맨이 지구를 결국에 지켰는데 문제는 그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를 다 써서 지구의 대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레쉬맨들은 강제적으로 우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후레쉬맨 그 중에 한 명의 엄마랑 아빠가 밑에서 살아남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간단히 인사마저 못하고 우주로 떠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해요. 요정 컴미가 이제 결국에는 세계를 구하고 대신에 그 자기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이들이 기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기억을 다 리셋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버그 대왕 쪽에 있던 어린이 악당이 있어요. 네. 그 어린이 악당을
그 명태인가? 그 명태의 동생으로 예, 만들면서 이제 기억을 리셋하고 컴미는 떠납니다. 네, 그 정도의 명작인 거죠. 예. 그리고 나는 요거 전에 바로 그걸 했었어요. 유동근 아저씨가 나왔던 누룽지 선생님과 감자 7개. 그렇지. 이거 완전 좋아했거든. 문근영이 아역으로 나와요. 거기 문근영이 이게 나와요.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배경으로 하는 네, 그 내용이죠. 학생이 7명이 거의 분교에 유동근이라는 되게 이렇게 교육관이 좋은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그럽게 애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혼내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니? 막 이런 선생님인 민주적인 거죠.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좀 시골이니까 조선 가정 어린이도 있고 그렇지. 할머니만 키워주는 애고 맹구 아씨도 나오잖아요. 서울에서 전학 온 애도 꼭 있겠. 얄미운 그게 애도 문근영. 있고 그게 문근영. 세련되고 예쁜 문근영. 야, 너 왜 내 자리에 앉니? 약간 이런 타입. 네. 넘어오지 마, 막 이런 뭐, 느낌. 예, 수원 거 놓고 약간 그런 타입의 애인데 이제 걔들하고 동화가 된다. 동화가 돼서 네. 착해지는 거죠. 그쵸.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재밌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되게 요정 콤미는 막 이렇게 배경 신사동 양복점 그거 같아. 아니, 월계수 양복점 월계수 신사동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 사카린 씨가 좋아하는 그 톤의 평화로운 그 드라마들이랑 같아요. 폭파씬 같은 거 없고 요즘 콤비는 막당이랑 막 싸우고 막당 분장 막 해서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거기는 음악부터가 테크노야. 그렇지. 얼마나 트렌디하고 좋아. 컴퓨터가 소재인데.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요정 컴미 후도도 있어요. 전도 있지만 매직키드 마술이. 아, 네, 그건 유명하죠. 매직키드 네. 마술은 유명하죠. 네. 오빠도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뭔지. 이홍기 나왔잖아. 네. 그쵸. T. 이게 되게 웃긴 게 남북 통일이 된 상태로 나와요. 가상의 미래 설정이구나. 네, 가상의 미래 설정. 네. 어느 정권 때 한 거야? 진짜 웃겨요, 이것도. 이거 몇 년도야? 2002년에 2002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이니까 나올 수 있는 네.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면은 나올 수가 없어. PD가 불려가가지고 경질된다고.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KBS 어린이 드라마가 쭉쭉쭉쭉 뭐 어린 왕자, 누룽지 이렇게 하다가 매직키드 마술이가 끝. 요거까지 잘 되고 그 다음에 후에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 망했죠. 화제가 안 됐다는 거죠. 울라불라 불라짱 이런 거. 그렇지. 그것도 약간 성공했어요. 나름 반향이 있었어. 그렇죠. 지금 말하는 드라마들은 결국 타겟이 정확히 어느 몇 살 정도인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11에서 한 많이 잡아봐야 한 14. 중학생 되면 우리는 안 보지. 안 보는 거죠. 네. 비단양 꽃무 봐야지. 그렇지. 이게 가슴 떨리는 막 이런. 최민용이 고등학생으로 나오던 그 드라마 봐야지. 그렇지. 비단양 꽃무.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그거 볼 때가. 아무튼 그런 드라마 KBS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MBC의 이제 청소년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정준 주연의 그 나였죠. 아니야. 사춘기. 사춘기. 나는 SBS고 아니지. 사춘기가 나 MBC. 나 MBC요? 나 MBC. 나는 방송반 애를 다룬 거고 거기는 정준이 안 나왔어요. 맞아. 근데 이제 정준은 그 전에 이제 MBC 청소년 드라마 사춘기에 나온 거고 그 사춘기는 딱 그것만 기억나요. 어두운 방 안에 정준이 혼자 앉아 있는데 2층 침대. 2층 침대. 책상. 그 창문 밖으로 이렇게 파란빛 같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그 정준의 얼굴. 그렇지. 그리고 꼭 정준이 거기서 뭔가 늘 거기에서 고민하고 기뻐하고 약간 그런. 맞아. 그래서 그 정준이 체인지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 그래서 나온 게 체인지까지. 네. 거기서 나온 육체미 소동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도 나와요. 맞아. 왜냐면 정준이 2차 성징이 발현이 돼가지고 몸짱이 되고 싶은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당시에 KBS 1에서는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게 같이 방송을 하죠. 이때 그때 잘생긴 남자애도 이재원 씨였나? 그 누구였지? 돌아가신 분. 기억이 안 나네. 돌아가신 그 되게 잘생긴 옛날에 막 구본승 막 이때잖아요. 사실 그 이때쯤이. 네네. 그때 되게 잘생기신 어떤 그 남자 아이돌 솔로가 있는데 서지원? 서지원. 서지원이 나오던 드라마 있잖아요. 내 눈물 모아? 서지원이 가수잖아. 드라마를 나왔어? 제 기억으로는 서지원이 출연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서재경 아니야? 서재경이겠지. 시즌 2에 서재경 나오는데? 그런가? 헷갈렸나?
서재경이야, 서재경. 서지원 씨는 서지원 아니야. 드라마를 나온 적이 없는 가수야, 걸로 알고 짧게 있는데. 가수만. 네, 아닌 걸로. 많이 헷갈리셨네요. 너무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김상중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야, 기억났죠? 기억나. 김상중 아저씨가 체육 선생 여서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느낌의 선생님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원래 그러니까 그 프라임 타임 시간대가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 시간이었는데 이게 그 단순히 청소년들만 본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서 시청률이 많이 높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폰트가 좋았어요. 뭐야? 그 외에 보면은 저희 드라마 볼 때 항상 그 기다리는 광고 타임에 우측 상단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폰트가 마음에 들면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쿠키도 되게 좋았어요. 쿠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춘기도 폰트가 쓴 것 같은 느낌. 예, 그 느낌을 잘 내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캘리그라피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96년도인데 제가 이제 96년도면 6학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6학년 때 뭘 느꼈냐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방송반을 들어가야 되겠다.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방송반 인기 왜냐면 나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방송부가 되게 핫한 동아리인 거야. 그리고 그 청소년 드라마 나에도 최강희가 나오고 학교에도 최강희가 나오거든요. 안재모도 그러하고. 안재모랑 최강희가 거기에도 나오고. 최강희가 나중에 엄청 유명하게 되는 그 시초였죠. 근데 방송반만큼 뭔가 드라마를 만들기 쉬운 소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에 김정욱 씨라고 나오는데 그분도 나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알만한 사람은 허영란. 그렇지. 허영란이 최강희랑 같은 방송반에 같은 기수로 나오죠. 허영란도 그때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 최민용 나와서 나왔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드라마 나가 이게 학년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이제 그러면 얘들이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최강이나 허영란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1학년이고 김정욱 이게 2학년인 거야. 그래서 이 선배를 좋아해 또 최강이가. 그래서 이제 그 선배랑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약간 이런 게 있고 여기에 같은 기수에 김수근이 있어요. 멋있어. 이 최강이랑 같은 기수에. 또 이게 삼각관계 짝사랑 뭐 그러니까요. 기타 등등 교복 입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복 예쁜 학교에 가고 싶다. 교복을 입는다는 게 막 설레는 걸 봐. 네. 그리고 하여튼 저랑 메이 씨는 표정이 왜 설레지? 않아서 교복 입는다는 거 뭔가 그렇지. 내가 근데 거기 교복이 남자들이 약간 차이나 칼라 교복을 입혔거든요. 이 청소년 드라마에 나에서는. 네. 난 그게 근데 너무 멋있는데 어울리기 참 어려운 교복이야. 그러니까 일본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차이나 칼라는? 약간 그런 스타일. 예. 왜 한국에도 그런 학교 몇 개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캐릭터들이 되게 좋았던 게 청소년 드라마 나는 처음에 딱 이제 들어가면 3학년 오빠는 잘 안 와.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이 방송반에 2학년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김정욱 씨는 잘 안 나와. 또 방송반에 또 잘 안 나오고 이제 방송반 국장님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무서운 여자 선배가 있고 좀 착한 여자 선배가 있고 이제 중심은 이 1학년들인 거야. 그래서 1학년에 보면은 이제 그 멋있는 김수근이랑 뭐 약간 웃기는 그 친구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캐릭터 3명이 있는데 최강희. 최강희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학생. 그냥 방송반 일 열심히 하는. 그다음에 공주병이 걸린 허영란. 그다음에 맞아. 머리 짧고 약간 털털한 스타일의 송은영. 이 송은영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사랑과 전쟁에 많이 나와요. 사랑과 전쟁. 그러고 이제 2기 출연진이 이 1학년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되고 1학년들이 나오는데 1학년들 신입생이 다 되게 유명. 안재모, 김재원 이런 친구들. 김재원 나왔어. 김내원. 김재원이 아니라 김내원. 이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김재원은 로망스의 사생으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생이고
난 학생이에요. 난 선생님과 넌 학생이에요. 이거 학생이죠. 네, 그 학생으로 나오죠. 하여튼 그런 이 악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했어요. 이 악물었어요. 그런 청소년 드라마들도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교 얘기해야죠. 학교 얘기해야지. 나는 띵띵띵띵 그 다음에 띵띵띵띵 하면서 언타이틀 노래가 나. 맞아. One two 막 이러면서. 원투. 너무 좋아 그 노래. 날개였네 날개. 근데 그 이제는 정말 구속받기 싫어. 아니 도입부가 멜로디가 좋아요. 그다음 막 달려가 애들이 영상에 막 학생들이 막 달려가. 그다음 막 선생님들 얼굴 나오고 막 이창훈 뭐 그다음 막 신구 선생님 막 학생부 선생님 어린 시절이 그때 이라고 하는 게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거기서 장혁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화상고잖아요. 여기서도 교복이 차이나 칼라야. 여기서도 교복이 차이나 칼라야. 근데 여기도 보면은 딱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보세요. 장혁은 반항아. 그다음에 안재모는 늘 최강희 옆을 지켜주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의 그 남사친. 네. 그리고 약간 이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고 약간 소문을 물어오는 양동근. 이 남자 세 명이 늘 청소년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 같은 존재. 반항아, 모범생, 그다음에 소문 물어오는 친구. 양동근이 약간 개그 담당. 그렇지. 이었고 그리고 최강이 전형적인 평범한데 인기 많은데 본인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최강이가 안재모를 택할 것이냐, 장혁을 택할 것이냐, 이게 막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거 들고 온 거야. 난 말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 아니 그냥 플롯은 그냥 어른들 보는 거랑 똑같네 그냥. 근데 마지막 회 진짜 눈물이야. 이게 학교니까 마지막에 감동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뭐냐면 얘들이 방송반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옛날에 방송반은 송출만 했다면 얘들은 영상도 찍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구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해요. 얘들의 그거 졸업에 맞춰. 이제 이 학기가 이제 학년이 끝나는데 맞춰서 신구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는데 얘들이 그 신구 선생님을 1년 내내 찍은 영상을 틀어. 그래서 신구가 뭐 양치하는 모습, 뭐 이 아이놈들아 막 이러는 모습, 막 이런 모습을 하는데 막 마지막 회를 보면서 엉엉 울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회는 뭐 최강희가 누구랑 되든 상관없는 거야. 선생님의 사랑. 노 선생님의 사랑, 막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누군가랑 맺어지잖아. 뭐 맺어져요. 장혁이랑 잘 되는데. 그러니까. 로맨스가 그렇게 중요치가 않게 되는 거야, 막판에는. 결국은 다들 이렇게 다들 걔가 천선하고, 약간 날라리 신구로 물타기 한 거네, 한마디로. 그렇지. 거기 배두나. 신구의 훌륭한 가르침에 모두 다 착해진다. 거기 날라리로 배두나가 나와. 랄라리로 배두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시즌 1이잖아요. 학교 2에서는 이 랄라리들이 배두나는 그냥 학교만 잘 안 나오고 아웃사이더인데 학교 2 랄라리들은 패싸움도 해 여자애들끼리. 이게 되게 내용이 시리어스해. 그 학교 2는 진짜 시리어스해져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학교들이 정말 시리어스해지잖아. 막 선생님을 막 고발하고 막 사진 찍어서 막 선생님 신고하고 막 여자애들끼리 막 싸우고. 근데 그때 패싸움하는 여자애 2명이 누구냐? 하지원, 김민희예요. 김민희가 대박. 김민희, 하지원이 패싸움을 해요. 무섭네요. 근데 하지원이 막 벗어나려고 그래. 김민희는 계속 학교 여자 짱을 한다니까. 그리고 박흥수가 되게 키 크고 시렵고 허허허 하는데 학생 주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박흥수? 키 큰 남자 김웅수가 아니라 하여튼 김웅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건 심지호 그래. 심지호. 2탄에서는 심지호가 떴어요. 심지호가 그러니까 그 학급의 반장인데 장혁까지 플러스 된 거야. 약간 무뚝뚝하고 튼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부잣집 아들인데 공부 존잘. 게다가 얼굴 봐. 냉미남. 냉미남이네. 근데 진짜 인물은 심지호가 최고지. 인물은 최고예요.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이호원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 다 나와요. 이 드라마는 이제 좀 유치해 학교 1에 비해서. 클럽 이름이 채플린, 제우스 막 이런 학교 서클 이름이.
그렇지만 심지어가 인기가 확 뜨면서 또 불이 붙어서 막판에는 시청률이 잘 나와요.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얘가 좀 쌀쌀 맞았는데 계속 이렇게 치대고 막 애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랑 이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최강희를 대르리은 이 여주랑 잘 될 김민주 씨인가 그랬는데 네,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편이 엄청 재밌지는 않고 그냥 그런 정도의 화제성만 있었기 때문에 3편이 별로 흥행을 못해요. 재희, 기태영, 김래원, 추소영, 고호경 다 나와요. 김민희. 3에서? 3는 2에서. 3는 2인에. 2인에 저 공부 잘해서. 2인에 박관영, 박광현, 조인성, 오윤아, 네. 이동우. 다 넣을 사람은 다 나왔는데 네. 되게 이렇게 붐이 되진 못해요. 막판에 공유도 나와요. 맞아요. 학교 3에는. 캔디맨으로. 이렇게 맨날 사탕만. 맞아. 이거 나도 기억난다. 매년 막 나중에 투입되거든. 공유가. 죄송해요. 나는 근데 공유가 되게, 왜냐면 학교 3편은 예고였어, 배경이. 그래서 과가 애들이 미술과, 음악과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이 특이하고 더 예쁜 애들이 많았지. 근데 4도 예고인데, 4에서도 아니 3가 예고가 아니고 4가 예고였나? 4가 예고인데 4는 진짜 재밌었던 게 원래는 임수정이 여주인데 임수정 옆에 있던 이유리가 더 뜬 거야. 이유리가 약간 그때 한이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뻗친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걔가 약간 늘 루저야. 그러니까 미술 전공인데 미술이 막 특출나지 않아. 임수정은 늘 무용부인데 학교가 인정하는 약간 애고. 학교 3가 조인성 나왔을 때네. 그래, 맞아. 조인성 나왔을 때야. 포가 예고고. 그러니까 3편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니까 이제 일반 학교는 안 되겠다 해서 예고를 간 거예요. 근데 4편이 은근히 흥행을 많이 했어요, 나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4편까지 하고 이제 학교가 명맥이 끊겼다가 몇 년 전에 2013으로 학교 2013 김우빈 이종서 난리 났잖아요. 전화라도 나오고. 아직도 그 둘을 막 브로맨스로 엮잖아. 그리고 걔들이 브로맨스적인 대사를 너무 많이 쳐. 서로 야 너 왜 그때 날 두고 갔냐 막 이런 식으로. 육성재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그 다음 거. 다음 거야? 그 다음 학교고. 다음 학교야? 학교가 너무 많아. KBS에서 학교 너무 많이 차렸어. 그러니까는 그 육성재가 뭐 이상한 거 탈 거 타고 하는 게 남주역이야. 그건 이제 학교 2015. 2013이 진짜 브로맨스의 끝판왕. 아직도 그 둘의 그 브로맨스 장면 짤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맞아. 근데 진짜 작가가 팬픽 많이 봤어, 내가 봤을 때. 2013 작가는 팬픽 진짜 많이 본 작가야, 내가 봤을 때. 학교 4의 히로인은 누구냐면 장보리에 나왔던 이유리. 그래, 이유리가 완전 반짝반짝 공주님이었어 그때. 예쁘잖아. 원래는 되게 조연이었다가 막판에 주연으로 큰 거예요. 완전 너무 예뻐져가지고 이야기의 중심축이 임수정에서 이유리로 넘어온 거야. 매력 발산을 한 거야, 이유리가. 그러니까 계속 작가 선생님이 에피소드를 이유리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리가 주인공일 때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이게 한 회로 끝나버리거든요. 다. 맞아요. 4는. 제가 그때 공유를 좋아했던 게 얘가 조금 해외파예요. 맞아. 3에서 공유가 4. 4였어? 4에 예고가 4였으니까. 공유가 4에 나왔나? 그래서 껄렁껄렁 캔디 물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막. 그래, 맞아. 나는 이 수업은 필요 없으니까 막 나갈래. 막 이런 타입 있잖아요. 작곡 다 있으면 나가도 되나요? 막 이런 타입. 그 다음에 온 학교 일에 다 끼어들어. 그래서 해결사. 다 해결해줘, 얘가. 잠복근무에서도 고삐리로 나오지 않나? 근데 이때. 공유씨? 공유가 모델이었잖아요. 얼굴 조그맣고 키 큰 남자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게다가 밝은 역할이야. 모델핏. 근데 저희는 약간 너무 과묵한 장혁이나 심지어보다 이렇게 밝으면 재밌잖아. 잘생겼는데. 왜냐면 그런 역할을 양동근이 하다가 공유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야. 지금 MBC 해피타임이야. 내가 박송이 된 것 같아. 그 프로그램 종영했거든요. 네, 끝났죠. 네. 자, 근데 다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이 학교 시리즈가 겁나 많은데, 막 유명한 대부분 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이 당시에 학교로 유명해진 젊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종의 등용문 같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명해져서 뭐 이유리 씨는 나중에 여고괴담, 뭐 그런 식으로 또 갈 수 있고, 뭐 최강희 씨도 마찬가지고, 뭐
장혁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공유도 그렇게 돼서 가고 김우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가서 그 연예가 중계에서 막 연말에 뭐 그런 식으로도 했어요. 올해 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세대 유망주 학교의 등장인물을 알아볼까요? 맞아 저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실제 지금 2016년이고 내년에 2017년이잖아요. 학교 2013에 나왔던 친구들이 지금 활약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김우빈. 아니 그런 이희경이도 거기에 그렇구나. 옆에 곽정욱 옆에 똘마니 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크리스마스에 고호의 밤이 눈 내리는가 거기에 있는 이지훈도 그 곽정욱 옆에 있던 이 똘마니 둘 중에 하나가 이희경 하나가 이지훈이에요. 맞아요. 다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약간 산실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약간 그 외국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약간 그 북한말 쓰는 여자 한 명 나와요. 그 걔도 고려인으로 나오는 그분도 학교 2013에서 핸드폰 아빠가 계속 신상 핸드폰 안 사주고 막 이런 걸 고민하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이야 다. 그 정도로 거기서 이렇게 계속 거기서 수급을 해주는 거지. KBS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어떤 담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논스톱이나 남자셋 여자셋 보고 대학생활을 꿈꾸는데 와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정작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학교에서 저래. 근데 그 또래보다 좀 어릴 때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지나가고. 그렇지. 지나가고 추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재미가 없어 그런 거. 요즘엔 저런가 봐 이러면서 보는 거. 그렇죠. 저러지 않은데. 날 모르니까 내가. 난 친구가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 때는 야자하느냐고 못 봐. 그렇지. 그리고 유치해서 안 보죠. 막 그리고 이렇게 한숨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때는 막 중2병, 고2병 막 걸려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심각한데 저것들은 저기서 웃고 있구나. 연속극이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근데 김홍수가 그때 이것도 국어책에 나와요. 학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빠가 학생 주임이라서 인사를 안 해요. 학교에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생 주임 다 욕하고 있는데 맞아. 그 에피소드 있어. 내가 막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아빠니까. 아빠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 앞에서 야 우리 아빠니까 욕하지 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되게 밝고 명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있어, 또. 이제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는 상태인데 아빠가 아파서 한번 쓰러지나 그래요. 근데 모른 척 하려다가 이제 아빠 미안해요 막 이렇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다 좋아하거든. 야 오늘 학교 아파서 안 왔대 막 이러고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이거를 그대로 시나리오를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쪽 용어를 가르치는 데 쓰는 거예요. 용어? 페이드 아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쪽 시나리오. 그거에 뭐 그런 거 지문이 있잖아요. 대사 말고 이렇게 이런 글의 그 형식은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걸 발췌를 해서 그냥 썼거든요. 내용을 소설처럼 바꾼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민지 네가 읽어, 뭐 성우 네가 읽어 이렇게 해서 역할극처럼 시키고. 뭐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 괄호에 있는 건 읽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학교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의 한 부분을 통째로 발췌했다. 국어인가 문학인가 그런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흥미롭네요.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제 뭐 드라마는 다 얘기할 만큼 얘기한 것 같고 쇼프로 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옥상에서 소리 지르던 그런 SBS가 그런 걸 잘 만들어. 그게 청소년들 6글자인데 영파 가슴을 열어라. 판유걸. 지금 그것도 이제 뭐 고백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냥 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네. 내가 기억했을 때는 3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옥상에서 하니까 첫 번째로 학교에 하고픈 말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그렇지. 네, 뭐 효장 선생님 뭐 매점에 빵을 놔달라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선도부가 7시 20분까지. 왜 어떤 놈은 뭐 하고 막 저는 왜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신상에 관한 거,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나 어디를 너 가지고 놀리지 말아라. 나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이제 핫했던 거죠. 고백 타임이죠. 네. 그렇게 3가지로 분류되고. 근데 얼마 전에 그거 민 씨랑 집에서 보고 좀 짠했던 게
그때 그거 방송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저 그거 봤어요. 그런 거 캐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자기가 했던 걸 보는 건데 되게 막 좀 눈물 나.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가 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88만 원 세대에 대한 거를 하다가 이제 그때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그때 그 꿈 많았던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88만 원 세대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때 그 가슴이 시기상으로. 열어젖힌 세대들이. 근데 그때 되게 어떤 분이 너무 낭만적이고 문학적으로 어떤 여학생한테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잘생긴 분이. 했는데 채웠어요.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채이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휴학과 복학을 번갈아 하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취직이 잘 안 돼서 현재 일용직 노동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 남자. 그 판유걸 씨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 배우 활동을 계속 하고 그 예고 출신의 어떤 여자분도 뭐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그때 제 세뱃돈으로 그때 차 사셨죠? 막 이런 거 있잖아. 보태서 차 샀는데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영파워 마음을 열어라를 한 거야. 그 사람 그때 그 MC를 또 불렀어요. 그때 표인봉 씨요. 표인봉. 이제 30대가 40대가 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기획이 되게 좋았어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닌가? 그거 SBS 스페셜로 했어. 스페셜로. 왜냐하면 지금 그냥 현 상황을 그냥 우리 88만 세대가 이렇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랬던 청소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꿈과 희망이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지금 사회는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거기서 막 아버지 뭐 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 자기 유치원 교사가 됐는데 여자예요. 자기 애들을 유치원에 맡기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급하게 해서 딴 유치원에 태워다 주고 바쁜 워킹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 사회적 뭐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던 기획이었어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건데 만약에 내 과거를 그렇게 본다면 하면은 좀 그거는 거부감이 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 동의한 동의한 사람만 동의했으니까. 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엠넷에 했던 뭐 스크롤락, 스쿨 어택, 스쿨 어택. 뭐 갑자기 막 누가 막 오고 그다음에 저 그 스쿨 어택은 사실은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서프라이즈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SBS에서 그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 말고 학생들이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정해가지고 막 애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SBS에 이렇게 그 영파어로 저기 재미를 보더니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시키는 거야.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학교도 그런 거가 이렇게 한번 오면 근데 꼭 그런 학교들이 그걸 불러요. 무슨 정보산업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치해야 되는 학교들이 특성화교 홍보 그런 그거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사이사이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시사 설명. 그렇지. 그리고 그때 이거는 정말 21세기인데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찍었는데 그거 막 이혁재 뭐 이런 사람들 와서 강당에서 촬영하는 동안 고3들은 공부시켰어요. 이게 한 10월쯤 왔는데 고3이 뭘 구경하냐고. 너는 텔레비 나오면 보라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게 서로 이렇게 링에 올라가가지고 하고 싶었던 너 올라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을 서로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인 청소년판 약간 절친 노트 같은 느낌. 서로 불만이 있는 거 다 카메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옥상에서 하는 거랑 조금 장소가 좀 달라졌을 뿐 뭐 비슷한 코프쇼.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골든벨도 했어. 방송 되게 많이 해. 어디를 나왔어 너? 나름 포천에서 좀 오래된 학교예요. 그게 역사와 전통을.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거였던 거지.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으면은 근데 또 이렇게 입시에 되게 집착하는 학교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술렁거리면 애들이 또 공부 안 한다 이래서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골든벨 학습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제일 했던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 명문 사립고 돌고 그다음에 명문 공립고 돌고 그런 게 있었죠. 여튼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청소년 드라마나 청소년 예능 같은 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면은 팟빵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학 퀴즈도 있었지만 장학 퀴즈는 저희 때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학원 있어? 네,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있는데 EBS에서 신영일 아나운서가 사회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때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